자,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그래프는 힘과 위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건 아까는 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힘과 위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줬고 16m 움직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힘을 줬고 질량도 나와 있으니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가속도가 1라는 것도 밝혀냈고요. 만약 초속도가 0이라고 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런 속도가 증가하는 VT 그래프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뭔가를 알 수 없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VT 그래프를 하나 찾을 수 있고 이 VT 그래프를 통해서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래프만으로도 이 그래프만으로도 단방에 할 수 있는 어떤 물리량이 없을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뭘까? 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x0만큼 움직였을 때 아주 일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초속도도 0이 아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일단 힘 받았으니까 가속 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초속도가 V1이라고 할 때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VT 그래프가. 그럼 밑에 면적이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이런 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요 값이니까 속도 변화랑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게 이제 t0라고 한다면 제로 한다면 결국 힘 곱하기 거리가 뭘 의미하는가 라고 따져줬을 때 요런 값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식.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와요. 그래서 힘 위치 그래프에서 알짜 힘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알게 해준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힘 곱하기 위치 이 면적을 우리는 1 했다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 나오구나. 힘을 줘서 물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우리는 과학에서 물리에서는 1 했다. 그래서 1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변화 없이, 다시 말하면 이 힘을 줘서 얘가 움직이는데 속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정확히 힘을 얼마 줘야 될지,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가속이 없다는 거고, 가속이 없다는 거는 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현재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mg. 그럼 얘는 정확히 mg만큼만 힘을 줘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F가 mg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0이에요. 이런 했어 분명히 F 입장에서는. 왜냐면 힘 줬고 실제 얘가 위로 움직였으니까요. x0만큼. 근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그러면 한 일이 다 어디로 갔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한 일이 얼마냐면 힘은 mg로 줬고 x0만큼 움직였다. 그럼 이게 중력에 저장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mgh, 이거 두 개를 주로 많이 쓸 겁니다. 지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중력보다 큰 힘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근데 그 힘이 만약에 EMG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 일은 얼마냐면 힘은 EMG에 힘을 줬고 그리고 H만큼 움직였으니까 요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동에너지는 얼마나 변했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곧 알짜 힘이 한 일이죠. 사실 저 물체는 중력도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이 EMG는 아니거든요. 아래 mg, 위로 EMG. 그럼 알짜 힘은 mg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냐면 알짜 힘이 EMG 위로 EMG 아래로 mg니까 알짜 힘은 위로 mg죠. 그리고 얘는 실제 위로 h만큼 움직였고, 그래서 얘가 한 일은 mgh입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그게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고요. 그러면 총 F는 1을 EMGH만큼 했는데 그 중에 운동에너지로 이만큼 갔고요. 남은 거 EMGH 빼기 MGH. 그러니까 이게 F가 한 일, 그리고 이거는
알짜임이 한 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만큼이 남잖아요. MGH가 빼주면 이거는 어디로 갔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가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는 역학적 보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를 EMGH만큼 해줬고 그 중에 얘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다. 그리고 이 MGH 중에 MG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으면 나머지 운동 에너지로 얼만큼 저장이 됐을 거냐면 또 MGH만큼이 저장이 돼 있을 거다. 이 EMGH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하나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그 물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에너지 형태로 갖게 된다. 만약 모든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하면 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걸 좀 익히는 시간을 조금 가질 겁니다. 약간 기본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10kg이고요. 10m 움직였고요. 힘은 150 줬어요. 중력보다 많이 줬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네요. 중력 가격도 10이고. 자, 그러면 한일 물어봤습니다. 한일은 얼마 줬냐면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150N 곱하기 10m 움직였죠. 그러니까 1500줄 뉴턴 미터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1500줄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만 생각하면 되죠. mgh니까 10kg 또 중력 가격도 10 높이가 10 1000줄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1500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1000 가져갔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500만 가져가겠네요.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질량은 10 속도의 제곱 근데 요게 500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 넘어가면 얘가 10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없어주면 v 제곱 100 그리고 v는 10m/s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근데 알짜임을 구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초속도 0이고요. 그리고 위로 150 줬거든요. 근데 얘가 중력이 아래로 100 작용하겠죠. 100N 10kg이니까 그럼 얘에 작용하는 힘은 총 알짜 힘은 50N이에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F는 MA 생각해 줬을 때 50은 10kg 가속도가 5m/s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가속도가 5니까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1초일 때 5m/s씩. 그래서 10m를 움직였다고 하니까 대충 그어보면 2초일 때 얘가 10m/s니까 이 넓이가 딱 10 나오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쟤는 2초 동안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살짝 더 꼬아서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이때까지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만 150 줬다. 힘을 가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 F는 0이면 그 뒷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겠지. 일단 2초간은 움직일 거예요. 2초간은 가속했지 5로 쭉 가속했지만 그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F의 힘이 없으니까 얘는 중력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은 중력이 mg로 아래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좀 줄어야 돼. 1초에 얼마씩? 1초에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씩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3초가 지나면 10이 0이 되겠네. 10씩 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죠. 속도가 줄지만 이때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최고 높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최고 높이가 이 삼각형 넓이가 5니까 5m니까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시간 아까 2초 바로 나왔고 여기서 2초 바로 나왔고 2초. 그리고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여기서 힘 0 주더라도 얘는 점점 속도가 줄면서 어디까지 더 올라갔냐면 5m 더 올라갔어요. 더. 그럼 최고 높이가 15m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15m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낙하하기 시작하겠죠. 계속. 그래서 몇 초가 지나면 다시 땅에 떨어지겠죠. 이 땅에 떨어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속도는 얼마일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개죠. 이 넓이가 15일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15m 올라갔으니까 15m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에너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뭘로도 할 수 있지만 뭐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속도 시간을 가장 많이 써먹어 봤으니까 이게가 몇 초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걸 t라고 한다면 여기가 1초에 10씩 지금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꼴이죠.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t면 여기 밑으로 가는 게 10t겠지.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가속도가 10이니까 기울기가 10일 거고. 여기 1초에 10씩 커지면 2초면 20, 3초면 30, t초 지나면 10t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면 이 넓이가 t 곱하기 10t 곱하기 2분의 1 하면 5t 제곱입니다. 얘가 15인 상황이죠. 그러면 t의 제곱이 3이니까 t가 안에 분숫자가 나오네. t는 루트 3 나옵니다. 그러면은 t가 루트 3이니까 얘는 10 루트 3. 그러니까 그때 속도가 마이너스 10 루트 3이다.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로도 기가 막히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얘가 이때까지는 힘이 일해줬거든요. 150만큼 150의 그 힘으로 10m만큼 일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얻어서 얘가 운동 에너지도 얻고 중력 포텐셜도 얻었는데 얘가 땅에 다 떨어지고 나면 중력 포텐셜을 얻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운동 에너지가 가 있을 거니까 결국에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빵이겠죠. 왜냐하면 땅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를 모두 다 운동 에너지가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아까 150이 10m 움직였으니까 한 일이 1500이죠. 1500만큼 에너지를 다 갖고 있을 거다. 근데 질량이 10이고 그러면 10 없어지고 v 제곱이 얼마냐면 2 넘어가면 300. v는 10 루트 3 나옵니다. 이렇게도 에너지로도 쉽게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도 그림은 하나인데 정말 수십 개를 물어봐서 아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 공부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 문제도 다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그림을 다 순특강이라는 문제집에서 따온 건데 그중에 좀 쉽고 만만한 거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고3 내용이 주니까 쉽진 않은데 이제 항상 기본적인 루틴은 항상 속도 시간을 먼저 생각하자입니다. 속도 시간. 그럼 이것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가만히 나왔다고 했으니까 초속도 빵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V, 2V니까 시간이 딱딱 V가 되고 다음 2V가 되려면 그때 걸린 시간이 이렇게 같아야 될 거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요. 또 하나 또 뭐 할 수 있냐면 넓이를 보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니까 이 넓이랑 이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지금 정확히 길이가 2배 차이 나니까 넓이는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자르면 모양이 맞나?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그러니까 4배 차이 나요, 4배. 그러니까 이게 간 거리가 L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간 거리, 이 사다리꼴은 3배 더 갔다. 그러니까 여기가 S면 여기는 3S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 그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운동에너지를 비교하세요. Q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 4v 제곱이에요. 2v의 제곱이니까. 그 운동에너지 비교해라. 비교했네요. 4배 차이 납니다. 높이차 구해라. 근데 얘가 결국 여기서 해준 거는 결국 중력이 끌어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 위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리고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면 결국 이 작용하는 딴 데로 새 나가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가 이럴 수 있어요. 힘 하나 더 있는데요. 수직항력. 수직항력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중력 외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수직항력은 이렇게 정확히 수직이거든요. 경로랑. 그러다 보니까 저 수직항력은 저 물체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있긴 있는데 저 물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일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항력이 저 물체의 에너지를 더 가하거나 뺏는 일은 없다 보니까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높이차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높이차니까 결국 요거거든요. Q랑 R의 높이차 요거. 그러면 지금 Q는 운동에너지가 더 작아요. 대신 R 운동에너지가 커요. 하지만 중력 입장에 생각해 보면 R은 포텐셜 에너지가 작고요. Q는 포텐셜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R은 가져간 거고, 이제 Q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Q에서의 총 에너지를 따져주면, 만약 여기를 기준점 0이라고 봤을 때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mg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R 지점에서는 2분의 1 m 4v 제곱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높이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h 물어본 거라서 얘네들은 같다 라고 계산해주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같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주면 2분의 1 m 3v 제곱이 mgh다. 그러면 m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거 써주면 h는 2지분의 3v 제곱이다. 이렇게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거리가 몇 배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 속도시간 그래프로 이미 해버렸죠. S 3S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힘을 줬어요. 근데 이 힘을 일정하게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0일 때 에너지가 이 제로였어요. 물론 이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겠지.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 줘도 돼요. 근데 에너지가 3이 제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일이 얼마냐면 이 넓이가 한 일이니까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5가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줬더니 에너지가 변했어요. 2 제로에서 3, 2 제로로. 그럼 에너지 변화량이 2 제로. 이게 2분의 5 F 제로 D라는 소리겠죠. 결국 2 제로 하나의 크기는 4분의 5 F 제로 D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D에서의 운동 에너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근데 D에서는 요만큼만 일을 해준 거잖아요. D까지 움직였을 때는. 그럼 일 해준 게 이 값이 얼마냐면 계산해주면 F0 D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F0 D는 5분의 4 이 제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F가 T만큼 움직이는 동안 일을 얼만큼 해줬냐면 요만큼 일을 해줬다. 그럼 원래 에너지가 이 제로였는데 여기서 일을 플러스 5분의 4만큼 더해줬으니
결과적으로 5분의 9 이 제로가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운동해주는 5분의 9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 더 있나 문제가 계속. 자, 이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봅시다. 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 다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랑 또 세울 수 있어요. 운동 방정식은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힘은 결국 F는 Ma다. 알짜힘. 모든 알짜힘은 모든 힘 다 더한 거. 근데 A에 작용하는 거 2개, B에 작용하는 거 2개, C에 작용하는 거 2개, 각각 다 사이좋게 2개씩 갖고 있네. 그래서 그 힘이 F는 MA, F는 MA 이 식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해 봤고요. 어떤 운동 할 거냐면 다 실로 묶여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속 운동을 할 거고, 이 세 개는 다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 제가 여기에 A 가속도, B 가속도, C 가속도 다 구분했었지만 사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A, B, C 첨자 지우고도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가 빗면을 오르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대요. 문제 읽어보시면. 그럼 BC의 역학적 에너지 증감을 말해라 라고 나왔네요. BC의 에너지 증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따져주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답하지 않고요. 이거를 보면서 4번, 5번을 해결하면서 같이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사실 위로 올라갈 거고 가속도 하고 있으니까 가속한다는 건 결국 속도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정지 상태 시작했으니까 얘는 속도가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상황이죠.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좀 구분해서 쓸게요. A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올라갔으니까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할까? B 같은 경우에도 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가속하겠지. 운동 에너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빵이죠. 높이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B도 총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B 같은 경우에도 총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A도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고 B도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중력 위에 힘이 있거든. A 같은 경우에도 장력이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도 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위에 다른 힘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총 역학적 에너지가. C도 mg로 내려오고 싶은데 중력 외에 장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야지. 뭘로 해야 되지? 안 쓴 색, 연두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분명히 가속했으니까 늘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왜냐면 하나가 증가했고 하나가 그대로니까. 얘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야. 이렇게 쓰면 에너지 크다밖에 안 되네. 총 역학 에너지 변화량은 양수. 얘가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총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예요. 그럼 저 에너지는 결국 누가 줬냐면 장력이 중요한데 그 장력의 근원은 결국 C가 땡기기 때문이죠. 뭐 같이 땡기긴 하지만 결국 얘는 총 에너지가 감소해야 얘가 말이 맞아요. 왜냐면 창조 경제는 아니니까 무조건 에너지는 누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A랑 B가 에너지를 얻었다는 건 그 에너지가 C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만약에 T2를 끊어버리면 얘는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돼서 그냥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줄어든 거 다 내가 먹어야지, 내가 속도로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속도를 사실 B랑 A랑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C 입장에서는 나는 많이 내려오면서 포텐셜을 많이 줄였는데 그 준 거를 A, B, C가 서로 공유해서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고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다. 정확히 말하면 이 A와 B의 증가량의 합이 C의 감소량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딱 말이 맞잖아, 아기가. 말이 엄청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A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B의 총 역학적 변화량, 이거 두 개가 양수고요. 그리고 C의 총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0 나와야 돼요. 이거 두 개는 플러스, 이거 두 개는 플러스, 얘 혼자 마이너스.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사실은 얘는 포텐셜 에너지 증가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일 거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C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비교해 볼게요. 지금 B랑 C 같은 경우에 결국에 나중 속도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둘 다 속도가 V가 됐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거일 거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2m의 V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C가 운동 에너지가 2배 더 크다, 질량이 2배 더 커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주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사실 움직인 게 D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D만큼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D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D.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거니까 D만큼 내려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C 입장에서 보면은 mg A가 지금 질량이 2m이죠. 2mgd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씁시다. 뭐야, 안 지워지네. 마이너스. 이게 지금 델타 EP예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속도가 만약에 V라고 치면 2분의 1 2m V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리고 B는 2분의 1 m V 제곱, 이게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만 변했으니까 높이는 그대로고, 근데 여기서 끝. A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도 커졌고 이제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커진 상황입니다. 둘 다 0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총 얼만큼 커졌냐면 mgd만큼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A가 총 여기서 얻은 게 mgd라고 이미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인 거야, mgd.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된다고요. ABC를 동시에 다 같이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C가 줄어든 만큼 B랑 A가 얻어갔으니까, 그러면 다 더해주면 mgd는 마이너스 2mg mg니까 마이너스 mgd 더하기 2분의 1, 이게 2m이고 m이니까 총 3m v 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3분의 1 mgd다. 이런 결론이 하나 나와요. 3만으로 넘겼어요. 이게 0이니까. 자, 결국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B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에너지가 늘었는데 그게 정확히 3분의 1 mgd만큼 늘었구나.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알 수 있겠네. 얘가 지금 3분의 2 mgd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2mgd 감소했는데 그 중에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mgd가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 mgd만큼 에너지가 뺏겼어요. 이 뺏긴 거를 누구한테 뺏겼냐면 A랑 B한테 뺏겼는데, A는 무려 mgd만큼 가져가고 B는 3분의 1만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용초이다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용초 포텐셜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결론만 내리고 보면은 탄성력은 어차피 내가 용초를 이렇게 늘렸다가 넣으면 그 물체가 그러니까 속도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에도 용초에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값이 늘어난 길이에 상관이 있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그 길이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만 일단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값이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길이 변화가 x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면 이때는 3D에 해당하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현재 여기가 정지 상태면 이때 갖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D만큼 내려와서 멈췄어요. 또 정지야. 그럼 이때 갖고 있는 거는 요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초에 저장된 두 개. 그리고 이때는 이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3D 했을 때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요. 지금 보면 원래 길이가 3D라고 했으니까 용초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네요. 그러면 3D일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제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m, g, d만큼이 총 역학적 에너지다. d가 아니죠. d가 아니라 3D. 그러니까 3mgd가 총 역학적 에너지고요. D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 말은 D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d밖에 안 되죠. 수평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운동 에너지도 없어. 그럼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갔냐면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용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그게 EMG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공식 이거 잘 생각해 보면 2분의 1 K 얼만큼 길이가 변했냐면 원래 길이가 3D인데 이게 D가 됐으니까 길이 변화가 2D죠. 그래서 2D의 제곱.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EMGD만큼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왼쪽도 EKD 제곱이 EMGD니까 D 하나 날리고 E 없애고 그냥 K는 D분의 mg다.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위만 놓고 오면 mg니까 뉴턴이죠. 뉴턴 퍼 미터. 다시 말하면 1m 움직이는데 얼마 힘이 필요하냐. 이거 이제 용수철 상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체가 지표면 D 지점에서 정지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구분해서 말했죠. 아까 여기서 이미 말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있고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빵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남은 EMGD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속도 물어봤네요. 이것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 있으니까 높이가 저 지점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GD mged만큼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2분의 1 k 그리고 이번에 ed까지 갔으면 원래 길이가 3d니까 d만큼 길이가 변했죠. 그러니까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데 k가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니까 요거 해야 돼요. 요 k가 얼마냐면 d분의 mg. 그럼 계산해주면 얘네 둘이 얘가 2분의 1 mgd니까 2분의 5 mgd 나오네요. 여기 2k 이게 3 mgd 나옵니다. 그럼 2k가 2분의 1 mgd 나오고요.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없어지고 m 없어지고 v는 루트 gd다. 이런 값도 나오네요. 자, 차례대로 생각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운동의 지가 얼마큼 감소했냐? 5v가 3v가 됐네요. 그러면 2분의 1 m 25v 제곱이 2분의 1 m 9v 제곱이 됐다는 소리죠. 얼마큼 줄었냐면 감소량은 2분의 1 m 16v 제곱만큼이 줄었다. 마이너스. 감소량 크기 그냥 마이너스 안 붙여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만큼이 변했다. 변화량이. 자, 근데 이 변화가 어디로 갔냐? 여기서는 높이도 안 변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도 없을 거고,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갔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갔을 거다. 이게 2분의 1 k x 제곱으로 변했을 거다. 근데 d0만큼 용처 길이가 변했으니까 2분의 1 k d0의 제곱은 2분의 1 m 16v 제곱이다 라고 하면 2분의 1 없애고 k 제곱이 k는 d0 제곱분의 16 복잡해. d0 제곱분의 16mv 제곱, 이런 복잡한 값이 나오네요. 최대로 감소할 때, 최대로 감소한다는 건 운동에너지가 최다 어디로 갔냐면 그 포텐셜 에너지로 갔을 때 딱 그때가 최대로 저장돼 있었겠죠. 최대로 그러면 길이가 많이 수축돼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5v 제곱이 최다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간 거예요. 그때 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해봅시다. x0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k가 얼마인지 나왔으니까 이걸 넣어주면 2분의 1 k 대신에 d0 제곱분의 16mv 제곱 x0의 제곱. 일단 2분의 1 없애고 m 없애고 그리고 v 제곱도 없어지고, 그럼 남은 게 x0의 제곱은 16분의 5 매우 예쁜 숫자가 나왔네. d0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x0가 4분의 5 d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가서 4분의 1을 더 가서 총 4분의 5 d0일 때 멈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자, ED의 길이를 갖게 된 상황이다. 뭔 소리야? 이게 일단 손이 당겨서 원래 길이가 이건데 이 길이 얼마인지 모르게 L이라고 할게요. 근데 ED만큼 늘렸다가 이제 손을 놨더니 이렇게 가속이 될 거예요. 여기가 더 무겁기도 하고 탄성 때문이라도 할 건데, 근데 이때 실이 끊겼대. ED만큼 내려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9배 차이 난대요. 여기가 9배. 그러니까 가랑 다랑. 그러면 이때 늘어난 게 원래 길이 L이니까 이 늘어난 길이 차이가 얼마일 거 하냐면 ED 빼기 L만큼 늘어나 있을 거고, 얘는 수축된 게 L 빼기 T만큼 수축이 돼 있겠죠. 이 길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D가 된 거겠지, L에서. 근데 그게 에너지가 9배 차이 난대요. 그는 타와 가에, 그러니까 타가 9배 더 크다는 소리죠, 가보다. 그러면 2분의 1 K L 빼기 T의 제곱, 2분의 KX의 제곱, 요게 2분의 1 K ED 빼기 L 제곱의 9배다 라는 거죠. K 없애고 2분의 1 없애고 이제 계산을 슬슬 해줘야 되는데, 해야지. 합시다. 루트를 다 벗기면 안 되나? 루트 씌워서 이렇게 벗기면 왼쪽 거는 L 빼기 D일 거고 오른쪽 거는 3의 2D 빼기 L이네요. 그러면은 L 빼기 D는 6D 빼기 3L, 그러면은 4L이 7D, L은 숫자가 안 예쁘네. 4분의 7D 나오네요.
원래의 길이가 4분의 7D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에서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가에서 저장된 용적 포텐셜 에너지 면 2분의 1 K 면 원래의 길이가 4분의 7이었으니까 얘가 2D가 됐으면 4분의 1 들었네요. 4분의 1 D에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MGD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MGD로 풀어야죠. 그러면은 살짝 복잡한데 이거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영상 길을 좀 줄이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원래 길이가 4분의 7D라고 했죠. 자, 그러면 손 놓으면 이제 이만큼 4분의 7만큼 내려와요. 이만큼 쭉 내려올 거야. 그러면 그때 A, B 입장에서 무조건 에너지가 변환이 될 뿐 딴 데로 새 나가는 데는 없으니까 뭐 마찰 저하는 거 다 무시한다면 지금 A, B 이때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 실 끊어지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은 일단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에너지 전환만 있을 뿐, 다시 말하면 정지해 있었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변한 이유가 뭐 A,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혹은 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런 거겠죠. 근데 얘가 올라갔어요. 얘가 떨어지고 4분의 7이니까 4분의 1D 올라갔고요. 얘는 4분의 1D 내려온 꼴이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에서 날아가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줄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4분의 1 mgd 그리고 쟤는 4분의 1이 d가 내려왔지.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mg 4분의 1d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얘는 내려왔으니까 em의 g에 4분의 2d 4분의 1d죠. 뭐야 4분의 1d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감소했네요. 총 변화가. 그러니까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는데 B가 더 무거워 내려서 중력 포텐셜이 총 감소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em v 제곱 이때의 속도를 이제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죠. 원래 2D였는데 원래 길이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2분의 1 K 그리고 4분의 1 D 제곱 4분의 1 D의 제곱만큼 감소했지. 마이너스 왜냐면 풀려버렸으니까 원래 쫙 늘어났는데 4분의 1 D 원래 길이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결국 이 값을 모두 더하면 0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게 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2분의 5 왜 갑자기 이렇게 글자가 연해 2분의 5 운동 에너지 할게요. mv 제곱이 얼마냐면 저거 계산해주면 4분의 1 mgd 더하기 2분의 1 k 4분의 1d의 제곱 이런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하나 내고요. 또 하나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이때 정지했잖아. 이때는 B만 내려오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B가 이때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V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이 감소하고 얼마큼 감소했냐면 4분의 7D였는데 D가 됐으니까 4분의 3D가 감소했어요. 4분의 3D. 그래서 중력 포텐셜이 감소하고 탄성 포텐셜이 늘은 거죠. 원래 길이보다 압축됐으니까.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의 일부가 다
탄성 포텐셜로 갔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다가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탄성 에너지로 간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일단 운동 에너지가 B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B 입장에서 이제 A랑 끊어졌으니까 B만 생각하면 되죠. B 입장을 생각해 보면 2분의 1 EM의 V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죄다 탄성 에너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갈 게 아니라 그 뭐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M의 G에 4분의 3D가 더 내려왔잖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가야 돼. 2분의 1 K. 여기가 그럼 얼마 압축됐냐면 4분의 3 D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지? 포텐셜 에너지 물어봤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근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mgd만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임의로 쓴 게 하나가 V거든요. 그러면 이 V를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하기 싫어. 자,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다 하게 되네. 그러면은 밑에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EM V 제곱이 2분의 1 K에 빼기 4분의 3 4분의 3이 아니고 2분의 3 이거인가요? 그리고 이 위에 식을 보면은 2분의 5 MV 제곱은 4분의 포텐셜 먼저 쓰자. 제곱 플러스 4분의 1 MGD.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서 A를 없애요. A를 없애면 N의 둘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죠. 결국에 2분의 1 K 4분의 1 D의 제곱이 무슨 mg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 물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여기 두 개에서 그 관계식 찾으면 나오겠네요. 너무 복잡하다. 6번은 시험 문제 6번은 안 나옵니다. 그냥 공부했다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마무리 하겠습니다.